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2014년 공개된 미국의 전기 전쟁 영화이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하고 제이슨 홀이 각본을 썼다. 스콧 맥퀸과 짐 디펠리스가 함께 쓴 미국 네이비 3 저격수 크리스 카일의 회고록을 기반으로 영화로 제작하였다. 크리스 카일 역에는 브래들리 쿠퍼가, 그의 아내 타야 역에는 시에나 밀러가 출연한다. 영화 줄거리. 영화는 크리스 카일이 첫 번째 이라크 파병 임무에서 RKG 대전차 수류탄을 던지려는 소년을 조준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소년은 엄마로부터 대전차 수류탄을 넘겨받고 수색을 위해 진격해오는 미 해병대 대원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크리스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크리스의 과거로 돌아간다. 크리스는 어릴 적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괴롭힘 당하는 동생을 지켜주며 자랐고 청년이 되어 동생과 루디오를 즐기고 집에 돌아와 쉬던 중 TV를 통해 케냐 미 대사관 폭탄 테러 사건의 뉴스를 접하게 된다. 이 사건은 9.11 테러 이전 알카이다가 미국을 상대로 저지른 테러 중의 하나였다. 크리스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고 해군 모병관을 찾아가 해군에 지원한다. 애국심이 강한 크리스는 미국의 특수부대 네이비실에 입대 신청을 하게 되고 힘든 훈련 과정을 끝내고 네이비실 대원이 된다. 크리스는 무사히 훈련을 마치고 주특기인 저격수 교육을 받으면서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타야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둘은 결혼을 한다. 하지만 결혼 당일 자신이 속한 팀이 이라크 전쟁에 파병되는 게 결정되면서 둘의 신혼생활은 그리 길지 못하게 된다. 첫 번째 파병은 그 유명한 팔루자 전투였고 거기서 처음 투입된 임무에서 첫 저격 상대가 바로 오프닝에 등장했던 그 소년이었다. 결국 소년은 수류탄을 소지하고 미 해병대에게 접근하게 되고 크리스는 냉정하게 소년을 저격한다. 소년이 쓰러지자 그의 어머니가 다시 수류탄을 집어들고 던지려는 순간 또 다시 저격을 하고 수류탄은 다행스럽게 미군에게서 멀리 떨어져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처음 저격을 한 대상이 어린 소년과 그의 어머니였기 때문인지 크리스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듯한 모습이었으나 이내 조국에 대한 사명감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 이후 냉혹한 저격수로서 많은 저격 성과를 보여주면서 해병대원들은 크리스를 전설, 레전드라는 별명으로 부르며 칭송을 아끼지 않는다. 미국의 아내 타야는 그 사이 아기를 가진 상태였고 크리스와의 통화에서 그의 안부를 걱정하면서 동생이 군대에 입대했고 크리스와 같은 이라크에 파병됐다는 소식을 전해준다. 크리스는 민가 수색을 하는 중 마을 족장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족장 셰이크는 미군과 대화를 하기 싫어하지만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한다. 대화를 하기 싫어한 이유는 미군과 대화를 하면 크리스 부대의 목표 자르카위의 오른팔 도살자 파누스에게 죽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셰이크는 자르카위에 대해 말하는 대신 $100,000를 요구했고 다음날 $100,000를 가지고 셰이크에게 가던 중 파누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된다. 파누스는 족장과 족장의 아들을 전동 드릴로 죽인다. 민가 수색 중 잠시 아내와 통화하던 크리스는 갑작스런 공격에 무전기를 놓치게 되고 타야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총성을 들으며 눈물을 흘린다. 다행히 크리스는 탈출에 성공하지만 미군에게 저격수 크리스가 있듯이 적군에게도 크리스와 같은 저격수 무스타파가 있어 무스타파에게 미군들이 많이 당하게 된다. 3주 후 크리스는 결국 도살자를 죽이지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 첫 번째 파병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크리스는 아내의 출산을 지켜보면서 우연히 그 자신의 몸 상태도 정상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된다. 아내가 초음파 검사를 받는 사이 산부인과 의사가 크리스의 낌새가 이상하여 혈압을 측정하는데 170에 110이라는 고혈압 수치가 나왔다. 또한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다분히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비춰지지만 아내의 걱정을 뒤로 한 채
두 번째 파병을 나가게 된다. 중사로 진급하게 된 크리스는 두 번째 파병을 한다. 이라크에 도착해서 작전 브리핑을 받으러 이동하는 도중 우연히 마주친 동생을 발견하고 반가워하지만 동생은 이미 전쟁에 지칠 대로 지친 모습으로 레전드라 불리는 형을 냉소하면서 이라크를 저주하면서 지나친다. 크리스는 민가수색으로 어느 집에 들어갔고 이라크의 명절이라며 음식을 대접해주어 크리스와 동료들은 식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남성의 팔꿈치를 보고 이상함을 느낀 크리스는 화장실을 간다며 부엌에서 나가 방을 뒤지기 시작한다. 침대 밑 바닥엔 종기들이 숨겨져 있었고 크리스는 그것을 보자마자 남성을 끌고 와 넘어뜨리고 이라크의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도살자가 숨어있는 작업실에 들어가는 걸 도우는 것 중 선택하라고 요구한다. 그 남성은 작업실에 들어가는 걸 도우겠다고 한 뒤 문을 열어주고 치열한 총격전 끝에 도살자가 탈출하는 차량을 집중 사격해 폭발시켜 죽이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귀환한 크리스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폭력적으로 변해 있었다. 둘째 딸을 출산하게 되었고 신생아실에서 자신의 딸이 우는데도 다른 아이를 돌보는 간호사의 모습에 격분해 마구 유리창을 두들기기도 한다. 그런 크리스의 행동을 보면서 아내 타야는 군인으로서는 전설이지만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하는 크리스를 보며 슬픔에 빠진다. 세 번째 파병을 떠난 크리스는 자르카위의 전령을 미행하던 중에 시가지에서 뜻하지 않은 전투에 휘말리게 된다. 그 과정에서 무스타파에게 크리스의 동료 비글스가 저격당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비글스는 약혼을 앞두고 들떠있던 상황이었다. 힘겹게 기지로 복귀해 동료의 수술 장면을 지켜보면서 복수심을 키우게 되고 실팀은 복수심에 적군이 매복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근거지로 곧장 다시 출동하게 된다. 그리고 적이 매복에 당해서 동료 마크를 잃는다. 미국으로 돌아와 마크의 장례식에 참석한 크리스는 장례식장에서 마크의 어머니가 읽은 마크가 쓴 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아내의 질문에 마크는 전쟁에서 마음이 떠났고 그대가를 치른 것뿐이라고 대답한다. 시력을 상실한 비글스가 입원한 병원으로 병문안을 간 크리스는 비글스의 앞에서 복수를 다짐한다. 그리고 아내가 울먹이며 당신은 충분히 희생했다.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의 역할을 해달라고 하지만 크리스는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이며 내가 잘못되더라도 당신은 괜찮을 것이라는 설득 아닌 설득을 한 후 네 번째 파병을 떠난다. 이라크에 도착한 직후 크리스는 비글스가 수술 도중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다. 기존 팀 멤버들은 본국으로 귀환한 상태이다. 업무 임무를 나선 크리스는 미군 험비에 RPG-7을 쏘려는 자를 사살하나 주변에 있던 꼬마가 떨어진 RPG를 들어 험비를 겨눈다. 크리스는 집지 마라, 쏘지 마라고 중얼거리며 엄청나게 갈등하나 꼬마가 RPG를 내버리고 도망치자 안도한다. 세 팀을 꾸린 크리스에게 시가지에 장벽을 설치하는 육군 공병대가 적군 저격수에게 계속 저격당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 저격수를 제거해달라는 요청으로 그에게 임무가 내려진다. 그리고 크리스는 약 2000m 정도 거리에서 저격수 무스타파를 발견하게 된다. 주변에 적군들이 깔려있어 총을 쏘게 되면 들키는 상황이지만 크리스는 비글스의 복수라며 2000m 거리에서 무스타파의 머리를 겨냥하고 죽이는 데 성공한다. 크리스의 총성을 들은 적군은 크리스팀이 위치한 건물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가해온다. 수적으로도 매우 열세에다가 탄약도 부족한 위기의 순간 크리스는 죽음을 각오한 듯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절규한다. 마침내 지원군이 건물에 도착하여 크리스팀은 탈출을 시도한다. 뒤처진 크리스는 탈출하는 차량에게 접근하던 도중 적군의 사격에 피탄되어 쓰러지는 위기에 처하지만
크리스가 탑승하지 않은 것을 깨달은 동료가 MRAP를 세우도록 하여 크리스를 극적으로 구조해낸다. 구사일생으로 탈출에 성공했지만 저격 소총과 아내와 통화 중이던 위성전화는 적진에 남겨놓고 말았다. 이 작전을 끝으로 전역한 크리스는 미국으로 귀환하지만 심리적 갈등을 겪으면서 곧바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어느 술집에서 술을 먹던 중 귀환 메시지를 받았다며 어디쯤 왔냐는 아내의 전화에 울면서 통화하는 등 고뇌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직 전쟁터에서 얻은 정신적 상처 때문인지 바베큐 파티장에서 아이를 넘어뜨린 개를 보고 갑자기 흥분, 죽일 듯이 달려들어 허리띠로 개를 내려치려는 돌발 행동을 한다. 아내가 그것을 보고 아연질색해 소리쳐서 때리는 불상사는 없었으나 크리스의 행동을 염려한 아내의 권고로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된다. 크리스의 의도를 파악한 의사는 상이용사들을 돌봐주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고 그로 인해 크리스는 인간성을 점점 되찾으면서 상이용사들을 사격장에 데려가 사격수를 지도하면서 그들을 보살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쟁 후유증을 겪는 군인들 중 총기가 없어서 불안하거나 반대로 총기가 두려워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격을 지도하면서 불안감을 떨쳐내도록 하는 치료법이 있다고 한다. 고향인 텍사스로 귀환한 크리스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아내는 인간성을 되찾은 따뜻한 크리스의 모습을 행복하게 받아들인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크리스 역시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다니고 딸과 장난을 치는 등 다정한 가장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2013년 2월 2일 루스라는 예비역 해병대원의 치료 목적으로 사격장으로 향하는 장면이 나오며 그 모습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아내의 모습이 비춰지고 그날 크리스가 루스에게 살해당했다는 자막이 뜨면서 영화가 끝난다. 지금까지 아마존 스나이더의 영화 이야기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영화 관련 이야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